예, 저희가 준비한 1위가 나왔습니다. 제보자가 지목이 되자 입을 열었다. 김웅 의원에게 고발 문서를 받아서 언론에 알린 그 제보자. 공공연하게 그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로 지목된 당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윤 전 총장과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 만나보겠습니다. 이거를 인터넷 매체에다가 제일 먼저 제보했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전부 다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저도 들었습니다. 언론의 제보부터 먼저 한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공익제보자가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공익제보자가 되면 이 공익제보라고 하는 것의 그 취지에 맞는 것입니까? 치사하게 숨어서 오지 말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책임질 각오를 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익제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나중에 밝혀지면은 제 이야기의 진위도 확인이 저절로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김 의원 제보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본인 SNS에 제보자로 지목된 A씨가 여러 얘기를 했는데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함께 격떨어지는 수준의 망발을 입삼고 있다. 매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저도 공익제보자로 지금 인정이 됐기 때문에 신원을 밝히자는 취지가 아니라, 근데 본인이 제보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좀 했거든요. 본인이 이제 공익신고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 오전 11시에 이분의 실명을 내고 이제 많은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는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아마 이 부분도 나중에 이제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제 지목된 A 씨는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김웅 의원으로부터 손준성 보냄 고발장과 첨부문서 100여 건을 받았는지, 그럼 받아가지고 본인이 제보하거나 공익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자기의 지인과 그걸 공유했는지, 그렇다면 그 지인이 제보자 내지는 공익신고자가 됐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또 이 보도한 뉴스버스 매체 이진동 기자, 그다음에 권모 기자랑도 잘 안다고 하니까, 그럼 만났다고 하는데, 그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럼 거기서 당연히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없었는지, 그리고 본인이 직접 뉴스버스에 제보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 자료를 갖고 다른 매체나 또는 다른 정치인을 만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아마 본인이 만약에 공익신고자가 아니면 본인은 공익신고자가 누군지는 알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데, 일단 본인은 윤 전 총장하고 김웅 의원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고소해서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는데 오히려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또 본인이 기자회견도 아마 생각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진짜 카메라 앞에서 본인의 얼굴과 이름을 드러내고 국민과 기자들 앞에서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봐서 저는 기자회견 하는 건 대찬성입니다. 예. 윤석열 캠프에서도 이 해당 제보자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도대체 자기가 제보자가 아닌데 제보자인 것처럼 하는 뉘앙스로 얘기를 한 게 허위사실이라는 건지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아니라고 한다면 나 아닙니다라고 하면 되지. 그거를 허위사실로 페이스북 글을 읽어보면 허위사실로 김웅과 윤석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뭐에 대한 허위사실로요? 어제 김웅 의원이 제보자가 누군지 알려지면 그 뒤 배경도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미심장한 얘기였는데, 권 의원께서는 그런 만약에 제보자가 허위사실, 법적 조치를 하면 윤석열 캠프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십니까? 제보자 윤석열 후보가 제보자가 누구란 얘기도 하지도 않았고요. 실명 거론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뭐가 허위사실 배포고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고 하는 건지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고요. 처음에 제보자가 뉴스버스라는 인터넷 매체에다 제보를 했잖아요. 그리고 한참 지났다가 갑자기 제보자가 이제 김웅 의원의 제보자를 누구로 지목할 것이라는 소문이 드니까 갑자기 공익신고자로 신고를 해요.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신고를 하니까
대검에서 갑자기 이 사람 공익신고자로 판명이 됐다, 판정했다.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히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름을. 예. 그러다가 오늘 이제 예결위가 열렸어요. 예결위에서 이 소위 제보자가 누구라는 것을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또 커밍아웃을 해요. 보면은 커밍아웃에서 뭐 제보자인지 아무리 읽어봐도 난 제보자인지 제보자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그렇게 인터넷에 언론사 처음에 검찰에 자기가 공익신고한 게 아니에요. 언론사에 제보를 했으면은 예. 언론사에다가 제보할 정도였으면 자기가 당당하게 누가 내가 제보자다 아니면은 내가 그 문서를 받았지만은 제 3자한테 전해줬기 때문에 제보자가 누군지 모르겠다든가 이렇게 당당하고 명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이 혼란이 줄어들 텐데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뭐 손해배상 운운하는 거는 손해배상 대상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어느 누구도 실명을 얘기를 안 했거든요. 예. 오늘 뭐 저도 전해드린 얘기지만 예결위에서 우리 당 의원 중에 이 사람이 제보자가 아니냐라고 물었는데도 법무부 장관이 답변을 못했대요. 아, 박범계 장관이 뭐 예. 긍정도 부정도 안 했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진동 뉴스버스 발행에는 제보자가 공익신고인에도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오리무중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것이 고발장 그걸 고발 사주를 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려면은 당당하게 자기 이름 밝히고 그 알겠습니다. 근거를 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검찰청이 이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제보자의 신분을 그대로 노출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최종 판단은 권익위가 하는 건데 왜 대검이 나섰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검찰이 무슨 국민권익위도 아닌데 월권을 해서 이게 공익신고자 신분입니다라고 이렇게 밝힐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죠. 월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그러면 이 제보자가 낱낱이 그 인적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공개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공익신고를 접수했다는 사실조차도 사실은 숨겨야 됩니다. 그런 원칙으로 하려고 하면은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보호해주기 위해서라면 발표하는 그렇게 해야 것이 되거든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중요한 문제라서요. 화면을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넣고 대검과 권익위가 줄다리기를 했다. 어제 오전 9시 반에 김웅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로부터 한 20분 채 안 돼서 대검이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제보자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했다. 그런데 권익위가 오후 4시에 반박 보도자를 발표해요. 제보자는 공익신고자가 아니다. 어젯밤에 저희 뉴스타텐 끝낸 이후에는 대검이 다시 입장을 발표해서 공익신고 요건이 충족한다고 판단해서 공익신고자로 보호한 것이다. 김관혁 교수님, 네. 국가기관의 해석이 다 다른데 국민들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권익위하고 대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조율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상충된 장면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는 결국엔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상충되는 부분 속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일단은 보호를 하고 보는 것이 맞다. 저는 뭐 그렇게 판단하는데 예. 지금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 공익 제보자로 지목된 분이 본인은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신청을 한 적도 없다. 그리고 뭐 이걸 서류를 막 받은 것을 확인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분이 어떻게 제보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분의 주장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6월까지 뿐이 당의 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당이 사실상 이 같은 내용으로 고발한 거는 8월 달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분이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고발에 관여했을 그런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당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이 제일 먼저 이 고발장을 사실상 접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규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누가 이렇게 다뤘는지 예컨대 이제 접수할 때 누가 관여했는지를 살펴본다면 사실상 관여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는 아닐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뭔가를 좁혀갈 수 있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제보자가 어느 정도 드러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분 같은 경우도 좀 뭔가 선명하게 입장을 좀 표명을 할 필요가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금융원이에요. 금융원은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거 뭐 예. 말을 너무 아끼시니까 혼란을 더 만들어가는 이런 장면 아닌가 싶습니다. 권성동 의원께서도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예. 근데 최종 판단은 권익위가 하는 걸로 통상 알려졌는데
대검이 이렇게 나섰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 뭐 수사기관에 이제 신고를 하면은 그것이 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보면은 별표에 이러이러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공익신고를 하고 공익신고인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공익신고인인지 여부와 그다음 보호 조치를 받을 것인지 여부는 저는 권익위에서 판단을 내리는 것을 권익위 권한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 처음부터 감찰 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또 제보가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은 그 제보자가 신고할 때부터 이 사람은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처음부터 발표를 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뉴스버스가 보도가 돼서 한참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중에 대검에서 감찰 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감찰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김웅 의원이 해명 기자회견하면서 그 제보자를 딱 지목하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대검에서 기자들한테 저걸 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익신고자가 맞다. 그러니까 더 이상 누설하면 안 된다. 이름을.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죠. 의도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검찰하고 제보자하고 뉴스버스가 다 짜고 지금 이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권 의원님의 시각입니다. 이거는. 네. 자기들끼리는 서로 다 의사일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점점 더 못 믿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당당하면은 왜 못 밝히겠습니까? 뭔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됐을 때 뭔가 그 주장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러는 것이 아닌가. 이것도 제 개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검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무슨 고발, 이게 일종의 고발이지 않습니까? 고발인을 공익신고인으로 지정한 건 저는 처음 봤습니다. 아하.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하다 보는 거죠. 앞서 말씀 중에 하나, 윤 전 총장에게 고발 사주 의혹 직접 증거가 없으니까 앞으로 좀 차후에 알려지듯이 뭐 검찰이든 해당 매체 뉴스버스든 뭐 짜고 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는 순화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직접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왜? 제가 잠깐만 얘기를 하면은 그 고발장에 보면은 부인이 피해자로 돼 있는 명예훼손 사건이 있어요. 주가 조작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부인이 주가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현재 검찰총장이 윤석열인데 윤석열이 자기 부인을 산하기관의 검찰에 출석을 시켜서 조사를 받게 한다는 것이 그게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입니까? 알겠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